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폐 시간같이 함께 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화폐 시간같이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챕터 5장 Discounted Cash Flow Valuat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챕터 5장은요, 챕터 4장에 이어서 나오는 화폐 시간가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챕터 5장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챕터 5장을 들어가기 앞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로스 재무관리 책은요, 아무래도 학부 수준에서 가장 기초적인 재무관리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의 흐름을 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챕터 5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우선 제가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우리 교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추가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몇 가지 내용들도 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재무관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좀 핵심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어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씩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챕터 5장 Discounted Cash Flow Valuation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화면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요, 챕터 5장입니다. 챕터 5장. 자, 여러분들 우리 챕터 5장을 제가 지금부터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그러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공부했었냐면요,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는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present value, 현재 가치와,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future value,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일종의 역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구하면 현재 가치를 반대로 구하면 되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면 또 역시 반대로 미래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이런 이야기도 그때 했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이 과정을 우리는 복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컴파운딩. 이거를 복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복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이걸 우리는 디스카운트, 즉 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인.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조금 다시 좀 적어볼게요. 자, 이거를 영어로 적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컴파운딩.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을 할인,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미래 가치랑 현재 가치 중에 재무관리에서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현재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자, 현재 가치 구하는 공식을 잠깐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치 구하는 거, present value는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present value는 이렇게 구했죠. 어떻게 구하냐면요.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그럼 미래 캐시플로우를 퓨처 밸류라고 할까요? 혹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할까? 캐시플로우니까 미래 캐시플로우 N이라고 할게요. 1년차 캐시플로우, 2년차 캐시플로우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플러스 할인율 K 혹은 R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챕터 5장에서 배울 거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봐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가치가 더 중요한데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이제 재무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 캐시플로우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또 뭘 알아야 되냐? 이 할인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챕터 5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할인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캐시플로우와 할인율을 조금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자, 봐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할인율에 대한 이야기부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할인율. 자, 첫 번째, 우리가 할인율에 대한, 요거를 여러분들 할인율 혹은 이자율이라고 돼요. 그래서 요 K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할 건데요.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는 이자율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주로 할인율이라고 많이 씁니다.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그래서 할인율이라는 형태로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할인율을 이제 지금부터 좀 볼 건데요. 자, 그 할인율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가 1년에 한 번씩 지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원금이 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이나 혹은 100달러라는 원금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자율, 할인율이 K가 요게 10%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0%. 오케이. 자, 그러면 K가 10%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1년에 한 번 이자가 지급된다면 요 100만 원을 1년 동안 지급을 하면 자, 100만 원을 1년 동안 이 은행에다 넣어두면 그럼 얼마가 됩니까? 110만 원 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죠. 100만 원 원금에다가 여기다가 1 플러스 이제 우리 할 줄 아니까 바로 할게요. 0.1에 몇 승 하면 됩니까? 1승 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110만 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만약에 2년 동안 넣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원금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1에 몇 승?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121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자가 1년에 두 번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가 1년에 두 번 지급된다는 것은 세마이 애뉴얼이라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자, 미래 가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자, 지금 했던 거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봐요. 여기가 제로, 현재고요. 여기가 1년, 여기가 2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한 번 지급된다고 했을 때는요. 현재 100만 원을 이자,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그럼 10% 이자가 붙으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11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 1년을 놔두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21만 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자가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게 아니라 1년에 이자가 두 번 지급되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네요. 이 중간에 한 번 이자가 지급되는 거죠. 요게 0.5년, 그럼 6개월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자가 1년에 한 번 지급될 때 이자가 몇 퍼센트 줍니까? 10% 주죠.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준다 그러면 얼마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6개월에 한 번이면 여러분들 요게 6개월에 한 번이면 요거를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주는 겁니까? 그렇죠. 5% 주는 겁니다. 6개월을 한 번씩 하면, 그러면 5%로 주는 겁니다. 그쵸? 6개월에 5%씩 줘야, 그래야 여러분들 1년에 10%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5%씩 주게 됩니다. 그러면 5%씩 주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봐요. 여러분들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은행에 저축을 했더니 이번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준대요. 그러면 6개월에 얼마를 준대요, 지금요? 6개월에 5%를 준대요. 그쵸? 그러면 100만 원을 넣어 놓으면요. 6개월 뒤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냐?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 다시 이걸 또 다시 6개월이 지나면 또 주겠죠. 그러면 105만 원을 다시 얼마를 해야 됩니까? 5%를 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105만 원에다가 1.05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105만 원에 1.05를 해주면요. 105 곱하기 1.05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10.25가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 110.25가 나옵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좀 더 작게 해볼게요. 6개월이 아니라 이번에는 분기,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준다고 할게요. 3개월. 자, 여러분들 3개월마다 한 번씩 주면, 자, 얼마씩 줘야 됩니까? 1년에 10% 주는 거면 3개월에 한 번씩 주면 얼마씩 주는 거죠? 그렇죠. 2.5%씩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 이번에 3개월씩. 자, 이번 색깔 좀 바꿀게요. 3개월이면 여기 한 번, 그다음에 여기도 한 번, 그다음에 여기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4번 주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9개월, 여기 12개월, 맞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100만 원을 처음에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렀어요. 그럼 돈을 주겠네요. 얼마 줍니까? 2.5% 주니까 하면 얼마죠? 102.5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다시 또 3개월이 흘렀어요. 또 3개월이 흐르면 여러분 위에랑 조금 안 맞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위에 요거랑 요렇게 좀 안 맞는데 제가 조금 요렇게 좀 밀어서 쓸게요. 이런 식으로. 자, 102.5에서 다시 1.025를 주겠죠. 그러면 102.5 곱하기 1.025 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105.0625가 나옵니다. 얼마가 나온다? 105.0625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3개월이 갔어요. 그럼 이제 9개월 차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곱하기 다시 1.025 하면요. 얼마가 나옵니까? 107.689가 나옵니다. 107. 다시. 107.
107.689 대략 요 정도 나와요. 689. 자, 그리고 또다시 3개월 흘렀어. 그럼 이제 1년이겠네요. 딱. 여기다 곱하기 1.025 하면요.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면 110.38이 나옵니다. 대략 110.38, 뭐, 요 정도가 나요. 뭐, 요 정도. 자, 요렇게 되네요. 그쵸? 자, 여러분들 이게 봐봐요. 이자를 똑같이 1년에 10% 주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 보시면 이자는 1년에 10%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6개월에 한 번씩 주게 되면 1년에 이자를 두 번 주는 거고요. 똑같은 10%를 1년에 3개월에 한 번씩 주면 1년에 네 번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면, 자, 봐. 1년에 이자를 한 번 주게 되면 10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110만 원이 되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자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주면 1년에 이자를 두 번 주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이 최종 얼마가 되냐? 110.25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1년에 3개월에 한 번씩 줘서 1년에 네 번 이자를 주게 되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넣으면 얼마가 되냐? 1년 후에 110.38원이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되네요. 이자를 주는 지급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 그 복리 효과가 훨씬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1년에 한 번 주면 110이 돼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주니까 110.25로 0.25가 더 커졌고요. 1년에 네 번 주니까 110.38로 얼마가 됩니까? 여기 1년에 한 번 주는 거 대비 0.38이 더 커졌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그건 바로 그건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복리에 복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이자를 주는 기회를 더 많이 늘릴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복리가 생겨서 그 이자가 다시 합쳐져서 원금이 돼서 거기에 또다시 복리가 일으켜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자 지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정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1년에 한 번 주면 10%를 주는 거지만 1년에 두 번 나누어 주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마치 얼마를 주는 거랑 비슷했습니까? 여러분 봐봐. 1년 동안 1년에 한 번 주니까 110이 됐잖아. 그치? 다시 한번 볼까? 자, 볼까요?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 여기 보시면, 봐봐요. 지금 보면 여기 100만 원을 1년에 한 번 돈을 주니까 110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100만 원을 1년에 두 번 돈을 주니까 110.25가 돼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은, 자, 내가 100만 원을 1년에 한 번 이자를 지급하면 10% 이자를 주는 거지만, 내가 1년에 두 번 이자를 주면 100만 원이 얼마가 됐어요? 110.25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얼마 이자가 지급되는 거죠? 그렇죠. 10.25%가 지급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이번에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을 1년에 4번 이자를 지급했더니 110.38이 됐어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 1년에 실질적으로 지급된 이자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10.38%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 챕터 5장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이자 지급 횟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크기는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거고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건 바로 복리에 복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발전되는 속도가, 덩어리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쵸?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걸 여러분들 effective interest rate라고 하는데 이걸 한국말로 실효 이자율 혹은 유효 이자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효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지금부터 잠깐 좀 볼 건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해요. 한번 봐봐. 이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방정식 풀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뭐부터 할 거냐면요. 실효 이자율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1년에 두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그 이자를 줄 때, 그때 그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첫 번째 하는 공식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봐. 첫 번째 현재 가격이, 여러분 여기 있는 100만 원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100만 원,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요거를 P0라고 하겠습니다. P0. 됐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들 1년에 이자가 한 번 지급돼요. 자, 봐봐. 1년에 이자가 한 번 지급되면 M 횟수를 1이라고 할게요. 1년에 한 번 이자가 지급되면.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래 가치를 구하면 되냐면 P0에다가 1 플러스 K에 몇 승 해주면 되냐면요. 요거에다가 1승 해주면 됩니다. 그쵸? 1승. 이렇게. 맞죠? 1승. 혹은 여러분 요거를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요거를
N년 해주면 됩니다. 그쵸? 여러분, 요게 1년에 이자가 한 번 지급될 때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1년에 두 번 이자가 지급될 때 해볼게요. 1년에 두 번. 여러분, 요건 뭡니까? 세마이 애뉴얼. 그러니까 6개월마다 지급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P0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 1 플러스, 여러분, 아까 어떻게 했어? 10%를 1년에 두 번 주면 얼마 준다 그랬죠? 5% 준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K 10%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 그렇죠. 1년에 두 번 주니까 2로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2로 하게 되면, 잘 봐. 여기서 1년 동안 지급돼야 될 게 한 번 지급되는데 1년에 몇 번 지급해? 두 번 지급되죠. 그쵸? 그럼 2년이 몇 번 지급되는 거야? 네 번 지급되죠. 그러면 잡아. 여기서 2년이라고 쳤을 때 그럼 여기에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는데 그치? 다시 n에다가 2년이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런데 봐봐. 실질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횟수는 몇 번이었습니까? 봐봐. 1년에 두 번 지급되니까 2년이면 몇 번이야? 네 번 지급되죠. 그래서 항상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2 있죠? 요거 나누기 요 6개월이니까 두 번 주니까 2로 나누죠? 요거를 위에 한 번 더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면 다시 일반화시킬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 두 번 주니까 두 번 곱하기 n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다음 요번에는 쿼터 그러니까 분기별로 준다고 해볼까요? 그럼 분기별로 주면 1년에 몇 번 주는 거죠? 그렇죠. 1년에 이자 지급 횟수가 4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가볼까? 자, 4번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P0에다가 1 플러스 뭐 하면 돼? 그렇지. 1년에 4번 주니까 이제 4분의 K 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뭐 하면 될까? 그렇죠. 4 곱하기 N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좀 감이 오죠? 그쵸? 그러면 이번엔 일반화 시켜서 만약에 여러분들 매달 준다고 할게요. 매달. 매달. 자, 한번 내려와서 이번에는 M이 매달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12번 주는 거죠. 자, 그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월별로 주게 되면 이자를 월별로 지급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P0에다가 1 플러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12분의 K. 그렇죠? 여기에다가 얼마 하면 돼? 12 곱하기 n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요게 일반화된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요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요. 이걸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우리가 현재 가치를 알고 있을 때 미래 가치를 구하는 대표적인 이자 지급 횟수에 따라서 미래 가치를 구하는 방식은요. FVN, Future Value N년도의 Future Value는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P0에다가 1 플러스 이자 지급 횟수 N분의 이자 K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M 곱하기 N 해주면 됩니다. 요게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이자 지급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이자 지급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자가 얼마큼 지급되는지를 현실적으로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여러분들 보면 이해가 되죠. 그쵸? 10%를 1년에 주는데 그런데 6개월마다 준다고 5%죠. 그럼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2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를 주는데 3개월마다 준다. 그럼 얼마죠? 2.5%죠. 그럼 얼마 해야 돼? 나누기 4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에 4번을 주니까 횟수가 4번이니까 2년에 몇 번 줘야 돼? 8번. 그러니까 곱하기 4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그러면 3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4 곱하기 3에서 12회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2승 이런 식으로 그 위쪽에 있는 승이 그 획기적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복리의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붙어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실효 이자율, 유효 이자율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합니다.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유효 이자율은 실질적으로 1년에 지급된 이자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된 이자율이에요. 명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해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방금 구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에 이자 지급 횟수가 몇 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구했냐면요. P0는 여기는 P0에다가 여기다 1 플러스 어떻게 했습니까? n분의 k 그쵸? 여기다가 어떻게 했죠? n 곱하기 m 곱하기 해놨나요? 다시 아까 했던 대로 합시다. m 곱하기 n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요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미래 가치인데요. 요거를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말 돈을 받았다면 1년에 얼만큼 이자를 받았는가? 그걸 우리는 effective rate라 그래서 RE
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E가 effective, 실효, 정말 적용된, 그리고 R, interest rate라 그래서 요거를 effective rate라 그래요. 그래서 요게 여기에다가 몇 년, N년 요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게 뭡니까? 요게 실효 이자율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뭘 구하면 되냐면요. 요 놈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 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최종적으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긴 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여기서 P0를 같으니까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N도 이렇게 날리고 뭐 이렇게 하면요. 최종적으로 식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자 봐. 요거를 식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유효이자의 RE는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k 여기에다가 m승하고 빼기 1 해주면 돼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 재무관리를 이런 식으로 공식을 암기하기 시작하면요. 재무관리 정말 어려워지고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인 등식을 이렇게 써요. 일반적인 등식을 이렇게 써서 이 등식에다가 모르는 걸 미지수를 x로 둬요. 이런 식으로 x로 둡니다. 그리고 문제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예제로 아까 했던 걸로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네, 예제로. 자,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 현재 100만 원인데 1년에 이자를 두 번 지급해요. 그럼 1 플러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1 플러스 자, 2분의, 자, 이자율은 10%라고 할게요. 그러면 0.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1년에 두 번 주니까 2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1년 동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급된 이자는 과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지급된다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적용되는 거냐? 그거죠. 그럼 여기에서 100만 원에다가 내가 실질적으로 정말 1년에 한 번 이자가 지급됐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모르니까 유효이자율, 실효이자율 R이라고 두고요. 그리고 여기 1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 풀면 됩니다. 이거 풀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냐면요. RE는 얼마 나오냐면요. 10.25%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이자가 지급되면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이자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적용된 이자는 몇 퍼센트다? 10.25%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금 이 공식을 쓴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 공식을 쓴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이거에서 모르는 것 요걸 그냥 미지수 x로 두고 그리고 제가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첫 번째 이자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길을 좀 합시다. 뭐 하고 있었냐면요. 이거 하고 있었어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면요. 자, 여러분 지금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 했잖아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좀 더 중요한 거는 현재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의 캐시플로우와 현재 할인율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할인율 구하는 걸 지금 잠깐 공부를 한 겁니다. 다만 이 할인율을 공부할 때는요. 미래 가치로 지금 제가 이거 전부 다 미래 가치로 설명한 이유는요. 요거를 현재 가치로 하기보다는 미래 가치로 했을 때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현재 가치로 바꿔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할인율에 문제가 나올 때는 거의 다 미래 가치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미래 가치로 정리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할인율 요거 구하는 걸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자가 한 번 지급될 때랑 두 번 지급될 때, 그 다음 네 번 지급될 때, 그 다음 12번 지급될 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각각 그 이자율이 지급되는 방식에 따라서 이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까지 공부했죠. 그게 결국 공식은 이거였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자 지급 횟수에 따라서 만약에 이자가 지급이 될 때 정말로 그 이자가 1년에 한 번 지급됐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급한 건지 그걸 설명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유효이자율, effective rate. 그렇죠. 바로 이 실효이자율 혹은 유효이자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present value,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식에서 할인율 구하는 걸 지금까지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이제 분자의 현금 흐름을 구하는 걸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 우리 애매해서 요번 시간은 여기에서 좀 일단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우리가 분자의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우리 본 교재로 들어가서 좀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차분하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